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젯밤에는 잠을 좀 설쳤습니다. 원래 저는 좀 밤늦게까지 있는 그런 올빼미 족이 돼가지고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 대신에 밤늦게까지 글쎄 뭐 밤도 많이 새봤으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뭐 밤늦게 자는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2시에도 자고 3시에도 자고 뭐 다반사로 하니까 늦게까지 있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어젯밤에는 본의 아니게 책을 보려고 늦게 한 것도 아니고 본의 아니게 밤을 좀 설쳤죠. 밤에 이 천둥과 번개가 얼마나 요란하게 치든지 정말 그 옛날에 그 고시적에 다니던 그 뭡니까 디스크정이나 무슨 클럽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창밖이 번쩍번쩍 하는 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 그러다가 불만 번쩍거리는 게 아니라 쾅쾅 그죠 벼락까지 치는 바람에 잠들기가 뭐 무섭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괜히 신경이 좀 쓰였죠, 그죠? 그래서 그런지 하루 종일 오늘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여름이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름이다 보니까 그죠? 여름이다 보니까 오늘도 시장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12포인트 하락세로 마감되긴 했는데 간밤에 미국 시장이 꽤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 시장 나름대로 뭐 선방했다. 그죠? 선방했다. 잘 버텼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의 이 영상의 제목은 조정파동이니 낸들 어떠겠냐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뭐 어제도 재미없었고 오늘도 재미없었고 시장이 참 재미없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왜 이리 재미없나? 라고 어떤 투자자가 예컨대 엘리어트 선생이 살아있어가지고 엘리어트 선생한테 왜 이리 시장이 재미없습니까? 언제쯤 올라갑니까? 라고 불평을 했다면 엘리어트 선생은 뭐라고 말했겠느냐? 지금이 조정파동인데 낸들 어쩌겠나?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목균형표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가 왜 이래 안 올라갑니까? 라고 했다면 일목산인은 이지목과 산지는 뭐라고 했을까요? 야, 구름 안에 들어있는데 낸들 어떻겠냐? 그죠?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낸들 어떻겠냐? 구름대로 벗어나야 뭔가 방향이 보이지 않겠냐? 엘리어트 파동이 4번 파동이 조정 파동이 끝나야 뭔가 방향성이 보이지 않겠냐. 그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래량도 별볼이 없고 주가도 별볼이 없고 날은 덥고 간밤에 천둥번개는 치고 그죠? 날씨는 덥고 사람들의 관심사는 주식시장이 아니고 딴데 무슨 휴가철이니까 아무래도 뭐 강이나 바다나 그쪽으로 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지금의 시장을 조정파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죠? 자, 오늘 외국인들 뭐 겨냥저냥 그죠? 기관들 좀 팔았습니다. 오늘 겨냥저냥 외국인 개인들 샀습니다만은 뭐 적극적인 매수세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더구나 외국인을 샀습니다만은 선물은 팔았고 그죠? 기관들은 팔았습니다만은 선물을 샀고 뭐 그러니까 뚜렷하게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 그런 특징이 없는 하루였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삼성전자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지 않냐. 그죠? 우리의 예상 목표대로 현재 차트 패턴대로 우리의 목표치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좀 더 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나머지는 왔다 갔다 했죠. 그죠? 하이닉스 떨어졌고, LG엔솔 떨어졌고, 바이오는 좀 떨어졌고, 현대사는 여전히 제가 화살표 3개 그려놨습니다만은 상승세. 그 다음에 네이버 떨어졌고, 그동안 좀 잘 가던 LG와 약간 주춤거리고 있고, STI, 그죠? 그야말로 잠시 주춤거리는 미국 시장에서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들이 좀 빠지면서 역시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역시 조정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은 왜 떨어졌나? 그죠? 왜 떨어졌나? 뭐 실적이 어떻고 뭐 경제 지표가 어떻고 온갖 이유를 붙여봅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왜 떨어졌죠?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매도다. 그 차익 매도.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법도 하다는 이야기니까 우리나라가 오늘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이것 가지고 뭐 추세가 바뀌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은 성급하다. 그죠? 아직은 성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재미없는 것은 지금이 조정파동이니까 그렇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또는 우리가 일목으로 말한다면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그 구름 아래죠. 그죠? 구름 아니라기보다도 구름 아래쪽으로, 구름 상단에, 하단에, 구름 하단에 저항을 받으면서 구름 끝에 매달리는 꼴이죠. 얘가 좀 안으로 좀 들어가 줘야 좀 더 상승할까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렇다고 밑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구름에 딱 달려가지고 그야말로 구름에 달려가지고 간당간당하는 모습이죠. 근데 조만간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여전히 구름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시장이 갑자기 방향성이 좋아진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여전히 지루한 상태에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냐. 방향성이 뚜렷해지려면 제가 그림을 그려두었습니다만은 최소한 구름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이게 확인돼야 뭔가 방향성이 좀 더 뚜렷해지지 않겠냐. 그죠? 추세가 뚜렷해지지 않겠냐. 그 전까지는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한 방향성이나 추세를 말하기에는 아직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코스닥도 역시 구름 안에서 답답한 모습이죠. 그나마 코스피는 구름 밑에서 달려가지고 이렇게 구름 밑에 하단을 이렇게 왔다 갔다 헤매는 판이라 한다면, 그죠? 근데 코스닥은 그래도 구름 안에 들어갔으니까 좀 낫긴 합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추세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6가지, 3자들이 4, 5, 6가지 단계 중에서 주가 돌아서고 전환선 돌아서고 기준선 전환선 교차하고, 그죠? 그 다음에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가가 후행스팬이 캔들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까지 다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주가가 구름을 넘어서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으니 완벽하게 이것까지마저 이루어져야 완벽한 상승세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하락세로 빠지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성급하니까 당분간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이것도 지루하게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이어지지 않겠나. 우리가 이런 만약에 일목균형표가 없다면, 일목균형표 이런 게 없다면, 예를 들어서 일목균형표를 싹 지우고 본다면 왜 주가가 요새 별 일 없이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지 이유를 모르죠. 그죠?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죠. 이게 왜 이러냐?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일목균형표에 구름을 딱 붙이면 아하, 얘가 구름 안에 들어왔구나. 그죠? 가게도 주가가 구름 안에 있을 때 이럴 때를 보면은 뚜렷하게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횡보했던 모습이 알 수가 있고요. 또는 구름 밖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구름이 다음으로 작용했죠. 저항선으로 작용했으니 이번에도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름 하단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구름 하단이 저항이 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안에 들어왔으니까 구름 상단이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여하간 구름이 여러모로 저항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달러의 원화 환율은 오늘은 참 오늘 헷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의 원화 환율은 올랐어요. 그죠? 달러의 원화 환율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오늘 마감가는 1304원인데 1304원 70전인데 오늘의 기준선은 1304원 20전이니까 기준선 대비해서 플러스 0.50전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래도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기준선에 붙었죠. 그죠? 근데 오늘 왜 헷갈린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실은 오늘 달러 인덱스는 밀렸어요. 다시 달러 인덱스는 밀렸어요.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밀렸으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가 밀리면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게 보통이죠. 그죠? 이게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 환율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많으니까 달러의 원화 환율은 떨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보통인데 달러의 원화 환율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 환율은 오늘도 안 떨어졌나? 왜 안 떨어졌나? 물론 올랐다 해봤자 뭐 소폭 올랐습니다. 왜 안 떨어졌나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유로도 유로입니다만은 해외 시장에서 그죠? 해외 시장에서 잠깐만요. 이종통화 주요 아시아존에서 해외 시장에서 런민비 위안화 환율이 그죠? 위안화 환율이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위안화입니다. 그죠? 위안화 환율이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뭡니까? 위안화가 뭐죠? 약세 보이는 거죠. 그죠? 약세 보이겠죠. 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의 원화 환율도 원화도 동종의 약세 영향을 좀 받았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올라갔으니까 달러의 원화 환율도 올랐다. 뭐 이렇게 굳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은 딜러들이 참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은 대개 달러 인덱스하고 거의 연동되어 있으니까 이게 오르면 원화가 오르고 이게 떨어지면 이게 떨어지니까 이거 같이 움직인다고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오늘은 달러 인덱스는 올랐는데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는데 해외에서 NDF에서 여기 시장에서 달러 원화 환율이 왕창 오르면서 출발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잘 안 맞았으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고 딜러들이 헷갈려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은 어정쩡한 모습으로 역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됐다. 뭐 크게 이걸 가지고 크게 뭐 그 방향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냥 뭐 시장이 그냥 영부영 옆으로 행보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점 10년물 지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러니까 10년물 미국의 10년물 금리예요. 그죠? 어떻습니까? 지금 완벽하게 우리 이거 WTI가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구름 위에서 놀 때하고 이때의 분위기하고 구름 밑으로 떨어질 때의 분위기하고 완벽하게 이때와 이때의 분위기가 다르죠. 그죠? WTI가 똑같이 생겼죠. 그죠? WTI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WTI가 어디 있나? 이건가? 상하이고. 요거네요. 그죠? 이게 WTI입니다. WTI. 그죠? 이게 WTI인데, 이게 WTI인데, 이 구름 위에 있을 때하고 구름 아래쪽에 내렸을 때 WTI하고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계속적으로 구름 밑에서 헤매고 있죠. 이거나, 이게 왜 떨어지느냐, WTI가 왜 떨어지느냐, 뭐, 오펙 어떻고 이야기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리세션 불안감 때문에 수요가 없을 거다. 중국 때문에. 뭐 등등 이유로. 그죠? 리세션과 중국 때문에 WTI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런 파이니까, 어떤 간에, 우리 일목으로 본다면, 구름 이전과 구름 위와 구름 아래가 추세가 확연하게 바뀌었는데, 현재 해외 시장에서 10년물 금리의 경우에도 보다시피 여기의 추세와 여기의 추세가 확연하게 바뀌었죠. 하락세요. 금리가 하락세요. 그러면 금리가 이상하다. 미국 기준금리 올리지 않냐? 올리죠. 근데 이거하고 10년물 금리하고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미국의 잠재 성장률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죠? 잠재 성장률 쉽게 말해서 경기에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다시피 경기 전망이 떨어지다 보니까 안 좋다 보니까 리세션 불안감이 아직도 시장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금리가 꾸역꾸역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기준금리를 올려봤자 근본적으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10년물 금리에 녹아 들어가면서 달러 인덱스가 그다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질문 오면 항상 먼저 답부터 하고 보니까 자, 중국의 위안화도 우리처럼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나요?
아니면은 홍콩처럼 고정 환율인가요? 아니면은 다른 제도를 쓰나요? 다른 제도를 씁니다. 다른 제도를 씁니다. 자, 중국의 위안화는 우리가 환율의 경우에 세 가지가 있죠. 통상 환율 제도. 네? 환율 제도라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자유 변동. 지 마음대로 시장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면은 홍콩처럼 고정 환율 제도. 고정 환율.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고정 환율 제도.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고정 환율 제도. 안 움직이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니까 이거는 자유 변동 환율 제도 가기 직전에 소위 말해서 바스켓 제도입니다. 바스켓 제도. 어떻게 하느냐니까 CNY는 알파 달러 플러스 베타 유로 플러스 감마 달러 유로 옌 플러스 델타 원 플러스 오만거 시그마 차이나 바스켓 이라는 공식에서 정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각각의 달러가 20%, 유로가 20%, 엔화가 20% 이고요. 그러니까 달러가 오르고 유로가 떨어지고 엔화가 오르다 그러면 각각 오르는 만큼이 이 위안화 환율에 반영이 되고 우리나라 원화도 위안화 환율에 영광스럽게도 10%의 비중을 가집니다. 10%. 우리나라 원화가 10% 오르면은 그게 위안화 환율에 1%의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위안화 환율은 달러하고 유로하고 엔화하고 그다가 원화의 4개 메이저 통화 플러스 그 외에 차이나 바스켓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루블, 그 다음에 타이바트, TBH, 타이바트 등등, 그 다음에 또 뭐죠? 예를 들어서, 월남의 베트남 동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군소 통화 등이 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바스켓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달러도 있고, 엔화도 있고, 유로도 있고, 원화도 있고, 등등등등의 통화가 있죠. 이게 간밤에 달러 오르고 엔 떨어지고 유로가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 바스켓의 가치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런민비하고 연동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그건 누가 정합니까? BBIC. 인민은행에서 매일같이 고시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 옛날에 IMF 직전에 옛날에 1980년대 우리나라 1980년대에도 이 바스켓 제도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중국은 아직 쓰고 있는 거고요. 재밌는 거는 중국은요, 보면은 CNY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CNH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환율 이야기 나오니까 신이 나가지고. 환율 이야기 나오니까 신이 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해외 외환시세. 주요국 외환시세. 오케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 보면은요, 여기에 유로, yen, 파운드, 스위스 프랑인데, 요거. 이게 CNH라는 게 있고, CNY라고 있어요. CNY는 본토에서 인민은행이 정하는 환율이고, 그 다음에 CNH는 어디서 정하냐니까, 이거는 홍콩에서, 그러니까 중국 본토를 도망쳐 나온, 중국 본토에서 탈출해가지고 홍콩에 나와 있는 런민비예요. 이거는 다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시장에서 CNH라 그래가지고, 차이니즈 위안 홍콩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자유변동 환율 제도로 움직이는데, 이게 또 위안하니까, 하나는 이 CNH는 CNY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보다시피 두 개가 비슷하게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하나는, 요거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요거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움직이니까, 이거는 그다지 변동폭이 거의 없어요. 지금 보다시피 계속 껌뻑이 있습니다만, 딴 거는 계속 난리가 나게 껌뻑이 있는데, 얘는 그다지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중국 정부가 정부가 이민은행이 정하는 환율입니다. 근데 오늘 위안화 환율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중국의 인민은행 중앙은행이 위안화 환율을 좀 절하시키는 쪽으로 고시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죠? 자, 환율 이야기하니까 길어졌습니다. 다시 시장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간밤에 미국 시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떨어졌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게 폭으로 떨어졌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큰 폭으로 떨어졌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구름 밖에 나왔으면서,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해보는 과정 정도이지, 이게 근본적으로 추세가 망가졌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뭐랍니까? 떨어졌다 그래서 걱정하거나 추세가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여전히 꾸준하게 상승세니까, 아마도 이렇게 되는, 나갔다가 조정을 받고, 눌림목을 받고, 다시 가는 그런 스토리가 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스닥 지수는 우리는 비파동이다. 그죠? 비파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샹하이 지수는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의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죠? 더구나 아직까지 계속해서 락다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미국하고, 그죠? 대만하고 대만과의 관계 때문에 펠로시가 대만 간다 그러는 바람에 전투기를 띄우니 미사일을 쏘니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 간에 대만을 둘러싸고 있는 상당히 긴장 관계가 상당히 격화되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주가에는 다 마이너스 영향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는 일목으로 말한다면 기준선 여기서 무너뜨렸으니까 억울했지만 타진 매도. 아직은 구름의 지지를 기다리면서 아직까지는 매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 물량을 줄여놓고 역시 다음을 노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에다가 그다음에 미중 간의 긴장에다가 근본적으로 차트를 본다면 구름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얘는 다시 구름에서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냐. 그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원유 이야기는 했죠. 그죠? 원유는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구름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은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점점 어떻게 고점이 내려가는 수준이죠. 그죠? 고점을 낮추고 있는 수준이죠. 고점이 하락하고 있는 게 이 전형적인 하락 추세의 정의죠. 그죠? 하락 추세의 정의가 뭐냐? 하락 추세란 정의를 내려라.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고점이 점차적으로 밀리는 것을 하락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승세는 뭐냐? 상승세의 정의는 뭐냐? 뭡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뭐가 올라간다고? 바닥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게 상승세. 하락세는 꼭지가, 그죠? 고점이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게 하락세. 지금은 WTI는 고점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완벽하게 하락세다. 그죠? 하락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락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여기서 매수했고, 여기서 매도했고, 지금은 제로. 그죠? 지금 제로 상태에서 아무도 안 하고 있어도 된다는 거죠. 했죠?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게 유로였고, 요거는 뭡니까? 아까 이건 위안화였고, 위안화가 또 나왔네. 그렇죠? 위안화. 그 다음에 위안화 말고 이게 엔화인가? 그렇죠? N. 그 다음에 참 N 같은 경우에 N
N 같은 경우에 보다시피 요 수준을 무너뜨린 다음에 130 기준선, 그죠? 기준선 136점 됐습니다. 137점 됐는데 기준선 무너뜨린 다음에 순식간에 그야말로 추락하고 있죠. 그래야 해서 엔화가 급 상승하고 있죠. 그죠? 급격하게 강세를 보이겠습니다. 엔화 가치가. 그 이유는 뭐냐? 그 미국 금리가, 그죠? 미국 금리의 상승폭이 예전에는 0.75 이야기하다가 다음 달에도 FOMC에서, 다음 달입니다. 9월 달에 FOMC에서 0.75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0.75 이야기 쑥 들어가고 다음 뭡니까? 0.50으로 하면서 미국의 금리의 상승 쪽이 둔화될 거라는 것 때문에 일본에 있던 돈들이, 일본에 있는 엔화 자금들이 일본을 탈출해서 미국으로, 여기가 일본, 그죠? 일본을 탈출해가지고, 그래는 못 그리니까 미국으로 달러로 일본에서 도망가지 않겠냐라는 우려감이 이 달러 금리를 지금처럼 급격하게 올리는 금리 상승의 상승폭이 둔화된다면 이 엔화가 도망가는 것들이 좀 없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망간다면, 계속해서 일본에서 엔화가 탈출한다면 엔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사는, 매수하는 이런 외환 거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엔화는 계속적으로 약세가 되고, 그죠? 엔화는 약세가 되고 달러는 엔화 대비해서 강세가 되어야 되는데 이 거래가 없다면 더 이상 엔화 약세 기조가 주춤거릴 거다라는 관측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 달러 대 원화 환율만 본다면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고 달러 엔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달러 원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해피되면은 달러 런민피는 이 위안화는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정해요? 중앙은행이 정하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뭡니까? 긴장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위안화 정박적으로 달러도 약세고 엔화도 강세고 다 강세지만 우리 위안화 수출을 위해 가지고 위안화 약세로 만들어 하고 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정한 거예요. 위안화를 오늘 정할 때 해외 시장의 움직임하고 관계없이 단순하게 중국의 입장만을 고려해가지고 우리 요새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안 좋은데 수출 잘 되기 위해서는 위안화가 좀 더 약세가 돼가지고 수출 늘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위안화 일부러 약세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원화는 달러 인덱스를 보니까 떨어지고 있고, 그죠? 근데 달러 N은 떨어지고 있는데 위안화가 올라갔으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헷갈리다가 어정쩡한 상태에서 끝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환율은 환율이고, 그래서 환율 앞에 눈이 앞에 방향성이 잘 보인다는 이야기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않는데 굳이 말한다면 미국 금리의 상승폭이 좀 둔화되면서 엔화 가치가 갑자기 최근 들어서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137 얼마까지 갔죠? N 어디 가버렸지? N 어디 갔나? 있군요. 엔화가 139까지 가면서, 보이십니까? 139까지 가면서 지금 월간 단위로 볼 때도 이게 엄청나게 옛날로 돌아간다면 이게 심지어 어디까지 이어지나니까 과거에 언제입니까? 1998년도, 그죠? 우리나라 IMF 때 정도까지도 이어질 정도로 엔화가 급격한 약세였는데 이게 이제 너무 심하다. 네? 너무 심하지 않냐? 엔화 약세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판단이 나오는 데다가 최근 들어서 달러 금리의 상승폭이 다소간 둔화되면서 이거는 아래쪽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로 봐서는 엔화가 떨어지는 것은 뭐 우리나라가 수출 대비해가지고 일본 대비해서 경쟁력이 저하돼가지고 뭐 현대차나 기아차가 뭐 대일본 자동차 대비해가지고 경쟁력이 다시 엔화가 약세였다가
약세였다가 다시 엔화가 강세되면은 다시 우리나라 수출이 일본의 수출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전혀 상관없이 그런 건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엔화가 약 강세로 보이면 엔화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도 떨어지고 달러의 원화 환율도 떨어질 공산이 높으니 오늘 위안화 때문에 뭐 떨어졌습니다만은 달러 대 엔화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이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결코 악재라고 볼 수는 없는 호재성 뉴스다라는 거죠. 오늘은 재미없습니다만은 여전히 저는 환율도 그렇고 또는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또는 해외 시장에서 나스닥 지수나 그죠? 다우 지수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모든 걸 보더라도 여기서 상승이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 이런 거 다 틀고 이제는 주식시장을 떠나라. 아니면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가면서 계속적으로 현금만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꼭지가 어딘지 몰라요. 그죠? 꼭지 어딘지 누가 알아요? 몰라. 우리는 아이고 그림 이거 그림 오늘 물고기가 빼빼가 됐네. 자, 그죠? 우리는 몸통도 몰라, 꼭지도 몰라. 여기서 사서 여기 산다면 꼭지가 아니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죠? 내려왔을 때 이때를 뭐 보면은 이제 반등 파동이 끝났구나 하는 것을 이쯤 되면 알 수 있을 테니까 아직은 이 반등 파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더 간다 아니에요? 좀 쉽게 말해서 더 갈 거다. 더 올라갈 거니까 여기서 말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물고기 너무 바르죠. 샤로 그래요. 물고기. 물고기. 왜 이래? 요새 뭡니까? 요새 고래가 유행이죠, 그죠? 고래 어떻게 그립니까? 야, 한글로 써자. 고래. 고래가 유행입니다만, 이해가 안 가네. 그렇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무슨 노래를 들어야 될까요? 잠시 쉬었다가 또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